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포트폴리오 1 4주차 첫 번째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로 승부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과한 디자이너에 한해 포트폴리오를 보는 회사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투자를 할 여력이 있으므로 디자인은 실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만 믿고 자기소개서를 소홀히 한다면 서류조차 통과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래의 금지어 몇 가지를 제외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 표현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에 녹여서 풀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엄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면접관은 많지 않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남달랐다던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면 흥미롭게 보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자랐을 법한 상황을 굳이 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일본의 영화감독 키타노 타케시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어로 표현될 수 없고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는 나는 크리에이티브 하다라는 단문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정의 또한 마찬가지고요.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를 쓰고 싶다면 문장으로 서술하고 그 서술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서술이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충분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협동심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인데요. 협동심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으셔야 합니다.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나요? 가고 싶은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맞춤형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애정 표현하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구직자의 인성과 함께 회사에 대한 애정도를 자기소개서에서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회사의 사업 분야와 현재의 상황, 미래의 비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자기소개서에 드러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했고 취업 준비도 오직 이 회사에 맞춰 준비했으며 입사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는 식으로 이미 이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된다면 인사 담당자도 여러분을 직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회사와 연관짓기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여러분에 대한 여러가지 소개가 서술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가지 경험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중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끄집어내어 여러분과 회사를 연관 지어야 합니다. 막연히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떠한 계기와 경험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셉트가 살아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디자이너는 글도 디자인하듯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컨셉에 충실하게 작성한다면 여러분의 디자이너적 감수성을 어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녹음의 버튼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뒤로 감기, 빨리 감기, 정지하기, 재생하기, 일시정지, 그 다음 느낌표가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시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이라는 공간을 혼자서 처음으로 디자인해 보던 때를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뭔가를 해보겠다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가독성과 직결되는 명도와 채도의 운용을 간과한 채 잘못된 디자인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기만 했을 뿐 웹에 대한 사전 지식과 어떠한 디자인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컨셉 없이 막연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온통 컬러로만 채우기 바빴고 그저 화려한 이미지를 찾아 배치하는 데 급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덧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빙자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고 분석해 본 결과 컬러를 많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사이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진 저는 지금 내가 무슨 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있으면 어떠한 콘셉트로 또 왜 컬러풀하게만 진행하려 하는지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웹이라는 공간에서의 디자인 기본 원리와 사전 지식의 습득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의 하늘은 무심코 내다보고는 불현듯 생각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뽀얀 구름, 개운한 톤.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 것. 저 하늘을 기억할 것. 바리스타가 정성 들여 내린 커피 한 잔은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 맛을 편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람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은 신입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기본이 안 된 스킬과 감각을 난무하기에 앞서 관람자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리딩하기 좋은 디자인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음기 버튼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읽을 때 미소가 번지는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보통 재미없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게 작성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재미있다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읽을 때 가벼운 미소가 입가에 번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즉 내용과 문체가 재미있을 때 너무 산만하지 않고 방정맞지 않는 정도의 글이 되어야 합니다. 읽을 때 미소가 번지는 자기소개서의 예시입니다. 개인 비책이라는 타이틀로 하찮음을 피하는 나만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아래 사자성어를 활용한 디자인 컨셉 자기소개서입니다. 과유불급. 모든 사물이 정도가 지나치면 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디자인도 너무 과하면 콘텐츠 가치를 잃는다.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원칙 없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구도가 무너진다. 용두사미.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출발은 비주얼만 화려하게 시작하다 끝내 콘셉트를 잃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뜻과 같다.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다는 뜻으로 콘텐츠는 보이지 않고 이미지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는 페이지를 뜻함과 같습니다. 풍장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란 뜻으로 여백을 좁게 사용하여 단단치 못한 구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 것과 같다. 오합지졸.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물이라는 뜻으로 질서 없이 모인 콘텐츠들이 제각기 보잘것없이 나열된 것과 같다. 중요도에 따라 콘텐츠를 배치하지 않고 그냥 펼쳐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사제성어와 함께 디자인에 대한 자기의 하찮음을 피하는 나만의 생각을 정리한 소개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적인 자기소개서인데요.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혼자 쓰고 혼자 보는 일기가 아닌 이상 글은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괄식과 미괄식입니다. 두괄식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부터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는 방식인 반면 미괄식은 다소 두루뭉술하게 시작해 흥미를 가지게 유도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두괄식을 선호하는 편이면 우리나라도 두괄식을 선호하는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쓰기와 논리에 자신이 없다면 주위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논리적인 자기소개서의 예시입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일 때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하나는 옛걸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전이다. 디자인은 나에게 있어 또 다른 새로움이라 말할 수 있다. 나는 후자를 존중하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방법을 말하려 한다. 두괄식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어떠한 디자이너입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주장을 펼치고 이렇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인데요. 그렇고 그런 내용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글이 좋습니다. 개성은 시선과 관점에 있어 대중적인 기호가 아닌 자신만의 기호와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대중과는 다른 시선과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개성일 것입니다. 그러한 개성은 여러분들을 좀 더 품위 있는 디자이너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샤넬이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클래식을 지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블랙 미니 드레스나 트위드 자켓은 샤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 시대에 맞게 센스 있는 변화로 꾸준히 사랑을 받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웹 디자인에서도 클래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자인은 보통 크리에이티브를 떠올리고 웹 디자인도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지만 계속 사랑받는 디자인은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 올 것입니다. 결국 기본이 바탕이 된 디자인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발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패션에 있어서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브랜드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제품일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직접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크리에이티브를 시도하기 전에 클래식함을 지키겠습니다. 디자이너를 넘어 모니터 밖에 능동적인 디자이너가 되도록 더 배우겠습니다. 샤넬처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받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의 예시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샤넬 브랜드를 바탕으로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같은 자기소개서인데요. 어떤 글은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표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은 글이 설명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그림이자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성적인 자기소개서는 보수적인 회사의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분위기를 잘 보고 그림 같은 자기소가 통할 것 같은 회사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홍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오후 4시.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손끝으로 느끼며 사람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가장 사랑하는 시간. 목적지로 가기까지는 조금 돌아가는 텅 빈 버스를 타고 늘 앉는 맨 앞자리에 앉아 창문을 조금 열고 창밖을 바라본다.
음악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꽂아 넣은 이어폰에서는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기타 솔로 부분이 나올 때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듣는다. 가장 사랑하는 순간. 한적한 서점에는 책장을 넘기는 종이에 살각거리는 종이와 소리와 종이, 그리고 활자를 찍어내는 잉크 특유의 냄새가 가득해 기분이 좋다. 집중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여유롭고 안정적인 기분을 느낀다. 가장 사랑하는 공간. 매일 만나 질릴 법도 한데 얼굴만 봐도 설레고 즐거운 친구. 늘 같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아무런 말 없이 먹는 것에만 바쁜데도 웃음이 나는 친구. 모자람 없이 웃음을 주고 언제나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나의 가족. 바라는 것 없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의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PI 포트폴리오 컨셉의 자기소개서 말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서식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요할 때 오늘 수업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작성하시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시 퀴즈입니다. 다음 중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 방법은 첫 번째, 컨셉이 살아있는 자기소개서. 두 번째, 읽을 때 미소가 번지는 자기소개서. 세 번째, 논리적인 자기소개서. 네 번째, 개성있는 자기소개서. 다섯 번째, 서술없이 크리에이티브함을 어필한 자기소개서. 이 중에 정답은 사이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시에서는 이력서에 대해서 수업합니다. 첫 번째 교시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교시에 뵙겠습니다.